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지역과 경기도 수도권의 가격적인 흐름과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그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일과 내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서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서울 지금 최근에 또는 이제 수도권에 많은 변화가 될 만한 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서울 지역보다는 경기도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매수 문의도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지역이 바로 비규제 지역,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10월 1일 부동산 방안 대책이 나왔잖아요. 자, 그 부동산 방안 대책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자금 출처에 관한 계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고가주택 9억 원 초과주택을 1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가 이제 막힌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그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굉장히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은 저렴합니다. 어찌됐든 내가 실입주 목적으로 집을 취득을 하더라도 지금 LTV가 그 40%가 적용되어 있는 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인이 이제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0%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9억 원 초과 주택 역시도 부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 자, 부자들이 이제 편법증여라든가 다운증여라든가 다운계약서라든가 또는 이제 자금 출처, 그러니까 우리가 3억 원 이상 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현금 거래로 이렇게 기재하신 분들, 그 밖에 차입금으로 이제 거래 그 기재를 하신 분들, 뭔가 자금에 대해서 조달은 했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4구라든가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리고 이제 성동구, 그리고 이제 종로구, 뭐 성동구 등 주요 그 서울의 도심 지역에서 거래가 그 되고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전수조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거래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정보도 빠르고, 자, 부자가 하는 거는 좀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는 만큼 주택이라는 걸 우리가 취득도 하고 또 이제 취득도 하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편법적으로 우회적으로 자, 활용했던 방법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와 부동산 담보 신탁사를 통해서 또는 이제 법인 사업자를 우리가 그 이제 만들어서 이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개인은 LTV 40%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법인 사업자를 통해서 자, 우리가 서울에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LTV가 80%,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화가 많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부동산 담보신탁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가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자, LTV를 똑같이 개인과 40%로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 투기가지구에 대해서는 자, 40%로 이제 적용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우회적으로 이제 내 개인적인 주택과 사업자의 주택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주택 수도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양도세 중과라든가 또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대출 에버리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으로 취득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구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게 10월 1일 그 부동산 대책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지역 굉장히 빡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자, 이런 규제 미리미리 냈으면 주택가격 진짜게 잡혔을 텐데, 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급격한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가격이 부동산 자산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놓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또는 이제 정치를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고, 자, 그 이해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 이용하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추론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현상이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규제 지역일수록 자, 서울과 인접하고 있고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으로 지금 매수 문의세도 증가가 되고 있고, 자, 가격도 많이 올랐고 지금 거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자, 지금 수도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지금 지역 중에서도 일단 많이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금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영등포구도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그 실수요 목적이든 투자 목적으로든 지금 매수 문의세가 증가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 지역이라는 게 2017, 18, 19년 현재 매매 가격 상승 많이 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격이 굉장히 벌어진 현재, 그래서 매정가가 굉장히 벌어졌는데, 일단 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고가 주택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라든가 부부동산 담보대타 또는 이제 그 매매 사업자로 이용해서 투자하는 부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자, 서울 지역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가격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이거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고가가 나왔지만 일단 거래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자, 문의만 많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10월 1일 방한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자, 규제 외곽 지역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런 지역을 눈여겨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력에 맞게끔 지역 선택과 물건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요번 대책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부를 자녀에게 좀 넘겨주실 분, 예, 서울의 유력, 그러니까 뭔가 자산가죠, 자산가. 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외곽 지역으로 조금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이다. 자, 이런 시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은 그래도 서울 지역 어느 지역이 지금 그래도 전세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가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이 바로 자, 금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리딩 아파트, 바로 이제 금천구 롯데캐슬 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홈플러스 주변으로 자, 신안산선이 들어갑니다. 그런 그 철도망이 들어가는 기대감과 또 이제 신축 아파트로서의 메리트, 그리고 또 인근에 그 라이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확장 계획 발표로 인해서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폭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금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서울권의 신규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금리 인하설, 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리 인하설, 제가 당장 주택, 부동산 여기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규 공급 부족, 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신규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역도 서울에서는 조금 분리해서 보자. 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분위기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가산동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산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 이렇게 있는데요. 가산동 같은 경우에도 소형 위주 매매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간간히 유입되고 있는 게 자, 금천구라고 보시면 되고 가산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천구에는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골고루 지금 매매가, 전세가,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실수요와 투자자가 같이 모이고 있는 곳이 바로 금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구가 그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재건축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폭 낮아진 게 여의도 재건축인데요. 일단 그 매물이 그래도 귀하고요. 자, 그래도 호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최근에 상승하면서 일단 그 장기적인 투자 관점, 그리고 이제 증여 부분에 관한 자, 관심이 있는 자, 매수자들로 인해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되는 게 바로 여의도 재건축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게 되면 영등포 당산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양평동 일대, 자,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쪽 지역에서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를 자 조금 알아보고 매수 문의세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 일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가성비도 따져야 되고 자 투자 수익률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유튜브라든가 또 방송을 보게 되면 영등포 얘기 많이 해요. 그렇지만 영등포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지금 쉽지만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영등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축 빌라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신축 빌라 사가지고는 가격적인 상승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포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6년, 17년, 18년도 이 가격 상승장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에서 마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재개발 사업장도 많고 또 이제 그 재건축 사업장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우리가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 6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게 되면 공동 6구역이라고 있는 그 공덕 제6 주택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현 그 재개발 지역 있잖아요. 예, 아현 그 2호선 앞에 이대역 앞에 이제 아현 2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있는데 이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 재개발 진행이 속도를 내면서요 주변 지역 중소형 평형대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마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를 앞두고 신축 아파트가 그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그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일단 마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에 대한 매수세 유입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증가하는 만큼 거래는 많지는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매매가 그 우리가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생각하는 가격적인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포 그 매미아 푸르지오 아파트죠. 관심도 많은데 일단 이 아파트도 그 매물이 없지는 않아요. 정말 많이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하나가 마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10월 1일 규제로 인해서 서울이 조금 좀 거래량이 줄고 좀 위축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경기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기도도 이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예, 일주일 열흘 제가 예측한 바와 같이 지금 매수세도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매수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그 구리라든가 남양주시 또는 이제 하남시 그리고 또 이제 그 경기도 안양시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남, 광명, 부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원도 예, 원활하게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의 재개발 사업장 8구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권선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부천으로 가게 되면 그 소사역 일대라든가 또는 이제 괴안동 일대 재개발 사업장이 프리미엄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늘어난 만큼 거래도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양이나 성남, 광명시 이 1급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 지역을 눈여겨보시던 분들도 자 이쪽 지역으로 다시 유턴하고 이제 다시 자 알아보고 있더라. 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경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 빡세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쪽 지역으로 많이 움직인 거예요. 예,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 왜? 지금 우리가 부동산 법인 사업자라든가 매매 사업자가 지금 이쪽 그 비규제 지역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은 대출이 그대로 80%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 빡세게 보겠다는 서울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에서는 안 보잖아요. 자 그런 쪽으로 바로 튄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는 바로 예, 전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이 지금 가격적으로 높다 보니까 다시금 자 서울과 인접하고는 있고 자 그래도 이제 뭔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그 규제가 좀 덜한 광명이나 일단은 성남이나 안양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명시 일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광명이라는 데가 올 상반기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이 유력하다. 그래서 정말 프리미엄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공급 대란이 이제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그 강명 남부 쪽으로 가게 되면 그 광명역이라고 있습니다. 광명역이 이제 석수역도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자, 이쪽 지역으로 이제 신안산선도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월곡판교선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신안산선 착공 등의 그 교통 호재로 인해서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라인 쪽으로 가격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지금 7투자 그러니까 또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지금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금천구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그 다음에 이제 광명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이 신안산선 때문에 일단은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직동, 이쪽이 광명시 일직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KTX역 이 일대 단지가 입주 2년차가 도래가 되면서요, 매물이 한두 건씩 출회가 되고요. 자, 출회가 되지만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심도가 가장 많은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광명시 일직동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매매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에 비해서 전세가는 좀 아직까지는 저렴하기 때문에 갭 차이가 정말 크게 벌어진 지역이 바로 일직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쪽 지역에 보게 되는 이유는 광역시설이 정말 늘어나고요. 앞으로 친환가선, 그 다음에 이제 월급학력도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이쪽 좌측에 보게 되면 시흥 광명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일반산업단지를 넘어서서요, 자, 물류유통단지도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첨단 R&D 산업센터가 이제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주거단지가 또 들어설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일자리가 앞으로 유입되고 4차 산업벨트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자, 이쪽 지역에 자, 만약에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목감지구라든가 장현지구, 그 다음에 광명, 그 다음에 석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계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뉴타운, 철산도, 예, 모든 곳이 이제 혜택을 볼 텐데, 일단 이 지역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바로 일직동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수원 영통구라고 있습니다. 자,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수원이 GTX 노선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신분당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화사역 주변에는 스타필드도 들어가고요, 복합환승센터도 들어가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쪽 지역에 그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일단 수원역 주변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수인선도 들어오고 1호선도 현재 있고요, 분당선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GTX 신호선이 내려와서, 자, 이쪽 지역 일대에 주거가치,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변모가 그러니까 구축에서 신축으로 되는 재개발 사업장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건성구라고 이제 건선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자, 건성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개발 구역, 자,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최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의 그 재개발 사업장에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자, 그래서 이제 수원 지역을 지금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은 안양이나 성남이나 광명을 선택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제 누구나 당연히, 자, 수원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일단은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울과 좀 인접성이 가까운 지역 쪽으로 좀 자금이 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분들이 지금 성남이나 광명이나 또는 안양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은 분위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천 한번 살펴봐야겠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GTX 영향, 그러니까 B노선 예비 타당성이 통과됐다는 그 기대감으로 송도동 일대의 단지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요. 또 이제 호가가 굉장히 높여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최근 또 이제 송도 국제 업무단지에 들어서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이제 보이게 됐는데,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깐 살펴보게 되면 평균 경쟁률이 206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송도가 정말 그 분양 경쟁력이 이렇게 높은 걸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인구 이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랬을 때 송도의 이제 단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이 끝난 아파트, 앞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자, 송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공구,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공구가 있기 때문에 송도는 앞으로 지금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좀 유의하시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송도 잠깐 말씀드리면 분명히 송도 살기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이쪽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이쪽 지역 일대에 지금 잠깐 한 1년 전만 우리가 그 되돌아가 보면, 자, 주택을 내놨는데 자, 1년 동안 거래가 안 됐고 잘 매매도 안 됐던 지역이 바로 송도고요. 자, 가격적으로 가격이 그 생각보다 그 안 올랐던 지역이 바로 송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GTX B 노선이라는 이 분위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관심도 받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자, 호구가 될 수도 있으니, 자, 실거주 목적 직무상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쪽 지역에 자, 내가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이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적기인지 아닌지 좀 살펴보시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GTX 노선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자, 사업이 완성되는 그 철도 노선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그 기간을 좀 고려하신 다음에 그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일단 수원 지역, 자, 갑자기 지금 최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자, 서울에 어떤 11일 방한 대책이 나오고 나서요. 자, 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천이라든가, 자, 그리고 좀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오윤수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오윤수역 일대가 지금 1호선과 7호선이 자, 역세권이 이제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자, 이쪽에 보면 재건축 사업장, 재개발 사업장 정말 많아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편한 세상 온수역 아파트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고, 지금 아파트가 외관상 거의 완성이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 2020년 4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게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고 남의 눈에 보이기 좋게 보이면 가격이라는 건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 괴한 3D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괴한 2 그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 분양가,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비싼데 지금 상대적으로 광명뉴타운과 인접해 있는 광명뉴타운보다 자, 지역적으로 조금 그래도 평가가 좋다라고 하는 지역이 광명뉴타운인데, 프리미엄이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비싼 구역도 있고요. 강명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조합원 공급가도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그런데 지금 강명보다 더 비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고 매물이 많이 소진됐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천이라는 지역과 또 이제 수원 지역에 있는 그 재개발 사업장들이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안양이나 광명이나 또는 이제 성남 지역 쪽으로 다시금 사람들이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지금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왕시가 있는데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건너편에 그 의왕시청 건너편에요. 자, 오전동, 예,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또 이제 고천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쪽 지역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일단은 이쪽 지역도요,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거나 건축 심의가 통과되면서 지역적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매매 호가도 올라가고 매물도 좀 걷어들였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매수 타이밍으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뭔가 사업 단계가 하나씩 올라갈 때에는 여러분들 분위기가 고조되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수그러드는 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물건 소유하고 계신 분들, 원주민분들, 자, 뭔가 사업 단계 하나 지나가면 사업이 금세, 예,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지금 당장 지어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돼서 좀 높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도 비규제 지역이고 서울과 인접하고 있고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자, 의왕시인데요. 일단 이쪽 주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하시고 지금 당장에는 급하게 취득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구노수가 지금 이제 이 일대에 그 상반기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안양 평촌이라든가 의왕시라든가 또는 인덕원 일대에, 그리고 또 의왕시 자체적으로 전세가를 많이 끌어내렸고 또 이제 매매가도 많이 끌어내렸던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내선동 마구역이 지금 올 하반기에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주로 인해서 앞으로 전세
수급 현황이 좀 변모가 될 수 있을 텐데, 건너편에 포일 센트럴 프로지오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11월 달, 다음 달이죠.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세 흐름을 조금 예측하시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단 이쪽 지역 일대에 이주가 발생이 되고 또 신축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출 수는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제 이제 소견인데요. 그렇지만 이쪽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장난 아니게 나가기 때문에 전세가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4억에서 5억대는 나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선동 재개발 구역에 있던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는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더라도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입주되는 이 물량과 좀 그러니까 뭔가 매치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는 일단 저가형 주택이 조금 부족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전세를 맞추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전세에 관한 부분이 조금 가격적으로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때 신축 아파트 좀 전세가 저렴할 때 들어가서 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과 경기도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지금 경기도에서 뭐 경기도 오산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주, 고양, 뭐 양주, 그리고 동두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양평이라든가 그리고 김포시 이런 지역보다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언급했던 지역들, 그래서 그런 지역 쪽으로 지금 매수세나 분위기나 좀 확산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매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이 굉장히 먼저 움직였고요. 자, 비규제 지역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좀 상승이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여기보다 조금 좋고 서울보다는 규제가 좀 덜한 지역,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좀 비싸다고 보였던 경기도 지역이 지금 조금 좀 더 2급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가격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자, 경기도 방면과 안양과 성남 지역으로 지금 부천 지역으로 조금 자금이 조금 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상당히 매수 문의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 굉장히 선선하고요,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좀 피로도 풀 겸 가족과 함께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좀 풍경도 즐기시면 굉장히 생활에 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주택, 부동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고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 마인드를 좀 편하게 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 이내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투자하고 먼저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누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선택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관해서만큼은 그래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